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순간 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지?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부터 이미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자녀와의 진짜 대화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희 씨는 고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딸이 늦은 시간에 귀가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몇 시인 줄 알아? 공부는 언제 할 거야? 연달아 쏟아지는 어머니의 질책에 딸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세요?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 순간 김영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께 혼났던 기억을요. 그때도 억울했던 자신의 마음을요. 우리는 언제부터 자녀에게 화를 내기 전에 우리도 똑같은 시절을 지나왔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아이의 시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죠. 공부해야 미래가 보장된다. 지금 놀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 모든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친구와의 우정이, 새로 산 게임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새 앨범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 전에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라. 우리는 자녀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고치려고 합니다. 숙제를 안 했으면 왜 안 했어? 성적이 떨어지면 더 열심히 해야지. 친구와 싸웠으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정작 자녀는 자기 입장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은 평균 23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3초 후에는 벌써 부모가 끼어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23초 안에 아이의 복잡한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 그랬어? 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 이 두 질문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왜 그랬어? 는 이미 아이가 잘못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 는 아이의 상황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한 어머니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박미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 오자마자 너도 싸웠다며? 왜 그렇게 사고만 쳐? 라고 다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힘들었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그러자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준비물을 몰래 가져가서 선생님께 혼났다는 것, 그걸 따지다가 친구와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 자신도 화가 나고 속상했다는 것을 그 순간 박미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문제아가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였다는 걸.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고치려 하지 말고 거울이 되어 주어라.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본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부모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를 바꾸려 들지 말고 내 말투, 내 태도, 내 감정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조급하면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화를 내면 아이도 공격적이 됩니다. 내가 비판적이면 아이도 부정적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조용하면 아이도 조용해집니다. 내가 차분하면 아이도 안정됩니다. 내가 긍정적이면 아이도 밝아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정 상태와 자녀의 감정 상태가 90% 이상 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전염성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아보는 것,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한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인 이철수 씨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초등학생 아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숙제는 했어? 방 정리는? TV는 언제까지 볼 거야? 그 아들도 점점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이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 말을 듣고 이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철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는 걸 기다리게 되었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좋아. 아빠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말 대신 침묵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멀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와 대화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진심을 가리고 침묵은 아이가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말 대신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상담사가 들려준 실제 사례입니다. 고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딸과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하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공부, 이야기죠. 성적, 진로, 일에 대해서요. 딸은 뭐라고 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네 하고 끝이에요. 상담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대신 딸의 일상을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어머니는 그 제안을 따랐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뭐 먹었어? 친구들과는 잘 지내니? 요즘 좋아하는 노래 있어? 별거 아닌 질문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딸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딸이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고민이 있어. 그리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와의 진짜 대화는 큰 주제가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공감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자녀와의 진짜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 중 10분만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오직 아이와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이의 관심사에 진짜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어떤 유튜버를 좋아하는지, 친구들과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보세요. 세 번째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화나는 게 당연해. 속상하겠다. 힘들었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로 내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엄마도 너 나이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아빠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어. 이런 이야기는 아이와의 거리를 한순간에 좁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아이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까는 화를 내서 미안해. 엄마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인과의 관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관계는 가족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 시간은 더욱 짧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넌 괜찮아. 난 내 편이야.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한 네 번째 가르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더욱 그렇다. 여러분, 혹시 언제부터 아이와 함께 웃어본지 기억하시나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아이와 손잡고 걸어본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정작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빨리 커라 하고 바랐는데 아이가 크고 나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아쉬워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 평균 7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7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과연 7분 안에 아이의 하루 종일 쌓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복잡한 감정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 가장 큰 선물이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였는데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좋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평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 사람은 90세가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놓쳐버렸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5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자녀의 강점을 찾아서 키워주어라. 모든 인간에게는 고유한 재능이 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재능을 발견하고 꽃 피워주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아이의 약점을 고치는 데만 집중합니다. 수학을 못하면 수학 학원을, 영어를 못하면 영어 과외를, 성격이 내성적이면 적극성을 기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중학생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군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몰래 만화를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그림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냐? 공부나 제대로 해라.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결국 민수는 그림을 그만뒀습니다. 억지로 공부에 매달렸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부모님은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다시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림을 그려봤자 만약 부모가 처음부터 민수의 재능을 인정하고 키워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훌륭한 만화가나 디자이너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경고했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재능을 무시하는 것은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의 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둘째, 아이가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셋째, 아이가 어떤 직업에 관심을 보이는지 들어보세요. 넷째, 아이의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다섯째,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함께 알아가세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운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이영희 씨는 딸이 요리에 관심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부엌에서 뭘 하겠어? 하고 생각했지만 딸의 눈빛이 너무 반짝이는 걸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주말마다 딸과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샐러드부터 점점 복잡한 요리까지. 딸은 요리책을 읽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수학 실력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계량을 하면서 분수를 익히고 요리 시간을 계산하면서 시간 개념을 배우고 재료비를 계산하면서 돈의 개념을 익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딸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요리 천재로 불립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꿈도 생겼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요리사가 될 거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영희 씨는 말합니다. 아이의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요. 쇼펜하우어의 6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에서 배우도록 도와주어라. 실수는 배움의 시작이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는 도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이가 실수하면 바로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왜 또 틀렸어? 하지만 이런 반응은 아이로 하여금 실수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성장이 멈춥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수에 대한 교훈바른 관점입니다. 한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수학 시험에서 30점을 받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같이 봐볼까? 아들과 함께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여기서는 왜 이렇게 계산했을까?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했을까? 비난하지 않고 함께 원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아들은 80점을 받았습니다. 점수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틀린 문제가 있어. 같이 봐줄래? 실수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부모가 되어보는 것이고 매일 배워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배워가면 됩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엄마도 처음 해보는 거야. 아빠도 잘 모르겠네. 같이 알아봐 볼까?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아이와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시도해 보세요. 어제 화를 냈다면 오늘은 웃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와의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지만 정작 아이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인사만 하고 갑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생을 아이들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오셨더군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이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성공했지만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진짜 성공인데,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이의 성공만을 바라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인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 스펙, 직업, 연봉.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서 행복한지입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고생했어. 넌 소중해. 내가 있어서 행복해. 이 간단한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뭐가 재미있었는지,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런 작은 관심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도 사랑해 주세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부모면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아이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사랑은 전염된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이에게 전해지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 중에서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무심코 했던 말이 후회되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육아 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철학적 지혜와 실용적인 삶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클릭해 주세요.